말씀하시니까 이제 생각나는 얘기도 있고 뭐 많지만은 제 얘기라서 가급적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이번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이 기소될 때 이 네. 친구들이 기소하는 시점이 음.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에 음. 기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기습적으로 했죠. 기습적으로. 네. 이런 정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날치기 기소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제 우리 윤 비서관님은 의전 비서관실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홍보 업무 쪽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의 고민 또 대통령이 지향하는 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청와대가 수행해야 될 국정 과제나 역사적 책무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책임감을 느끼셨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남북 관계나 우리 그 공동체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네. 내부에서는 어찌 보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네. 또 특정한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나 사익을 위해서 그랬죠. 저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네.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 청와대 식구들과 식구들이 느꼈던 어떤 일체감이나 문제의식,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바깥으로 나오셔가지고 일종의 정치권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 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나 그 문제의식 네. 이런 게 농도가 어느 정도 다르다고 느끼세요? 같다고 느끼세요? 청와대에 있을 때가 훨씬 농도가 더 깊고요. 음. 지금은 뭐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때 우리는 절박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검찰 개혁을 할 때 사실 검찰 개혁할 때 민주당 의석수가 130석밖에 안 됐고 처음 시작할 때 야당을 어떻게 하면 설득해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한 50석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이냐 예, 예.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이제 6개로 되고 공수처의 이 권한과 이 규모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이 되고 축소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지만 그래도 먼저 한 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 칼찬 순사가 다시 국민에게 칼을 들이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의 절박감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 제도화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이제 결과물로 나왔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진짜 억울하죠. 그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한 축인 사람들 함께 이 나라를 구성해야 되는 어느 한 곳에서는 문 닫아 있는 골프장을 문을 열어가지고 가족들끼리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는 그 시기가 코로나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 때 모든 국민들이 이제 자제하고 대통령께서도 실제 집합금지와 관련돼서 너무나 안타깝고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어느 사람들은 어느 집단은 검찰이죠. 검찰은 갑자기 그런 특권들을 계속 누리는 국민들은 엄청난 희생을 보는 가운데 그들은 특권을 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억울하죠. 코로나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그때 처음에 마스크 내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네. 급박하고 저기하게 돌아갔습니까? 그때 야당이었던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백신 못 들여올 거다. 네. 그걸로 네. 시작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를 무슨 단절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하다가 그다음에 백신이 공급이 안 될 거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제 일종의 괴담과 불안감을 유포하는 얘기들을 막 네, 그랬죠. 뭐 당의 주요 간부들이 나와 다 떠들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얘기는 이제 백신이 위험하다라는 네, 얘기를 네. 또 네. 퍼뜨리고 음. 그 지금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서 다져놓은 성과들을 본인들이 그냥 날로 먹은 거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성찰이나 반성이 없고 마치 그때 뭐 자기들이 굉장히 잘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잊어버린다라는 거를 지금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게 그때 이 검찰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서 얘기를 하자면 진짜 10시간, 100시간을 해도 모자랄 얘기들이 참 많은데 네. 저는 이제 여쭤보고 안타까웠던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쨌거나 그런 폭풍 속의 터널들을 다 헤쳐 나와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민주개혁 진영이 나라를 조금 더 바꾸고 역사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 느낌을 공유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도 여전히 그거에 대한 온도차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중도층이 싫어할 거야. 역풍 운운을 역풍 하죠. 얘기 계속 네. 조국 프레임은 우리한테 불리해. 네. 그다음에 뭐 결과적으로 다른 거는 다
잊혀져 버리고 검찰 개혁 문제만 남았던 게 우리 최대의 실책이고 예. 그것 때문에 우리도 진 것이다라는 식의 그냥 무슨 비평가들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안타까움이나 쓰라림은 없으셨어요? 나와서 보시니까. 지금도 사실 그게 가장 큽니다. 음.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그러니까 뭐 하나를 먼저 하면 다른 거는 좀 늦춰야 돼라는 거는 저는 동의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뭐 민생은 민생대로, 외교 안보는 외교 안보대로, 또 개혁 과제는 개혁 과제대로 다 갈 수 있는데 유독 이제 선거 전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 표가 떨어질 수 있어. 좀 이건 나중에라고 하는 게 늘 보면은 개혁 과제가 가장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어쨌든 검찰이 모든 수사에 대한 수사 개시권이 있다가 6대로 줄였다가 다시 2개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2개가 남아 있다 보니까 음. 그것을 이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그걸 가지고 예. 지금 또 두 번의 그 꼼수 시행령을 만들고 그것도 이제 10월 11일 네. 우리 저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바로 하루 전날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11월 1일부터 예. 그 수사준칙 시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매우 잘못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법부의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예. 그리고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그런 행태의 시행령을 만들어 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근본적으로 세게 대응하는 움직임이 아직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결국은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니까 2개 남아 있는 그 수사 개시권을 없애고 시행령 제정권을 없애놓으면 더 이상 이제 그런 장난을 못 할 건데 그러면 이게 다음번 22대 국회 가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냐? 저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이 더 좋은 선택을 받아서 180석 이상을 받게 된다면 매우 쉽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그 법들을 다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근데 그럴 가능성이 뭐 기대를 더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진보 정당들하고 연대해서 예.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있는 지난번 이제 최상병 특검법처럼 예.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한 발짝 더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주저하는 걸 보면서 지금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회의에 가면 그 얘기를 가장 강하게 합니다. 지금 11월 중순까지만 본회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지정해 놓으면 어쨌든 21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 29일까지 통과시킬 수 있다. 이게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네. 6개월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180일이요. 그래서 지금도 저의 관심은 이제 그 부분 어떻게 해서든 당을 조금 더 설득하고 싶은 그런 좀 욕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요약을 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박성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검찰개혁 법안이 좌초된 것처럼 그냥 여기고 외면할 게 아니라 지금 충분히 이 권한의 남용이나 이상한 준동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가능하죠. 이미 만들어져 네. 있고 그것을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네. 이번 21대 국회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올려서 예. 처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그것을 통과시키는데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총선 핑계 대지 말고 네. 지금 그거를 올려서 절차를 밟아 놓은 다음에 네. 총선은 총선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승리할 길을 찾아서 승리를 하게 되면 네. 결국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22대 국회 임기는 21대 국회 아니 22대 총선이 끝나고 한 달 반쯤 있어야지 시작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사이에 예. 이 법안 패스트트랙 올려놓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예. 22대 국회를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 네, 독재. 네. 그러니까 검찰 독재라고 하면 그 힘이 이제 검찰의 그 과잉한 권한들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과잉한 권한들을 정상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 독재 잘못됐어라고 늘 지적하고 또 맞대응하는데 그거의 근본적인 힘을 어쨌든 그렇죠. 네. 빼놓는 것이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제도적으로. 일이지. 근데 그게 이제 대응에 대비해서 그 제도적인 개혁은 조금 늦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기소관이 돼서 그 이제 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소유지만 하는 원 이제 그 기소관의 기능만 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그거 한다고 검찰개혁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죠. 하고 네. 과잉한 검사들의 처우도 없애야 되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 특활비도 다 뺏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다른 수사기관들은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네. 검사만 독점을 네네. 하잖아요. 그 네. 이유는 이제 87년 헌법에 검사라는 용어가 있고 또 그 헌법 자체에 검사만이 영장 그건 청구권이 있도록 유신헌법 때 김기춘이 집어넣은 그랬죠. 거예요. 예. 그때. 근데 그거를 없애는 것까지 음.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 개혁을 완성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해야 될 과제들이 엄청나게 많죠. 음.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 정도는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거라도 글쎄 말이야. 예, 한 발짝 더 갔으면 하는 사실 그런 그거 바람이 하라고 의석을 그렇게 21대 총선에 민주당이 안겨줬던 건데. 그러게요. 최근에 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들의 대부분 언론의 헤드라인은 민주당과 국힘의 최대 격차. 예. 이게 오늘의 다 헤드라인인데 어. 가장 많은 격차가 이제 대선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어. 왜 그렇게 됐을까 좀 네. 고민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뭐 강서 이겼던 것도 있고 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있죠. 예.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만큼의 또 지지율이 올랐을까요? 음.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역에 우리 당원들하고 만나면 제일 저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 너는 좀 선명하게 정치 좀 해라. 두 번째 역풍운운하면서 할 일 안 하고 뒤로 빼지 마라. 할 일은 따박따박 해라.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렇게 큰 지지율이 계속 오른 거는 우리 일을 따박따박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처음으로 했죠. 예. 네, 그리고 최상병의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을 것도 네. 네. 옛날 같으면 몇 개월 걸렸겠죠. 이걸 하니 마니 네. 뭐 네. 이게 적절하지 않니 역풍이 또 우는되니 뭐니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나 이번은 아주 신속하게 하면서 우리 지지자들 그리고 중도층에게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제대로 일하면 정말 지지율이 오른다. 일 않고 역풍우run하면서 일 안 하면 지지율은 빠진다. 이게 명확하게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할 일을 22대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야 된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수사와 기소 분리 그리고 기소청으로 만드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바로바로 생각하고 바로 실행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민주당에 표를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네. 드리고 싶습니다. 효능감이라는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네. 표를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네. 표를 줬을 때 니들이 뭘 그렇죠. 해낼 수 있고 네. 그럼요.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다는 건지를 제시해라. 그리고 네. 할 수 있는데 뭘 했는지를 말하라. 아니 실제로 제가 저도 이제 그 지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역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검찰 독재, 뭐 음. 청산 뭐 이런 들고 이제 서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지나가던 당원분들이 음. 출마 준비하시냐? 네. 네. 그러면 뭐 왜 음. 정치를 하려고 하냐라고 할 때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걸 꼭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당원분들이 그러세요. 아이 거짓말하지 말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걸 하지도 않으면서 다음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의석 가장 많을 때 지금 뭐 하냐? 예. 왜 안 하고 있냐? 그래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당의 회의에 가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제 아시잖아요. 네.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 그게 참 안타깝고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최강욱 의원님 그 역할이 국회에서의 역할이 그 중단된 것이 참 저한테는 되게 뼈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사기소 완전히 분리하는 것까지는 정말 꼭 하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당론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제가 맨 먼저 찾아가서 요청을 그러게요. 예. 저희가 의원님께 드렸는데 지금 너무 그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련돼서 최근에 여론의 변화를 유심히 제가 느끼는데 제가 처음 이제 지역 당원들하고 얘기 처음 냈을 때 검찰 개혁 얘기하면 반응이 뭐였냐면요.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올 초죠. 그게 되겠어? 네. 지금 뭐냐면 그건 당연한 거지. 꼭 해야 되는 거죠. 네. 검찰 개혁은 당연한 거지. 근데 언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게 될 것이 안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의구심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해야 되는 상수이고 네. 그것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것을 네가 얘기해야 되지 검찰 개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하면은 그건 수준이 국민들 수준에 당원들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보면 윤석열 정부의 큰 역사적 공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 검사들이 모여서 바로 할 때 예. 나라를 지금 와서 농단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네. 너무나 지금 여실히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적인 마인드와 어떤 역사적 책무를 생각하면서 쓰여지지 않고 네. 그냥 개인의 기호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네. 남용될 때 보이는 현상들이 뭔가 네. 왜 청년 노인들의 일자리 예산 서민들의 복지 예산은 왜 줄어들고 네. 네.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예산은 예산이? 왜 늘어나고 왜 부족해서 예비비까지 땡겨 써야 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셨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만 두 분이 갖고 계신 그 소중한 경험들이 아까 모두에 소개해드린 우리 한자 말들에서처럼 뭐 얼어 죽을 걱정 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딴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있고 사랑하는 바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다면은 좌고우면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담아주신 그런 어찌 보면은 우리 이제 그 국민들의 마음이고 유권자분들의 마음일 수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왜 항상 실망하고 왜 맨날 비판을 하고 왜 총선 때가 되면 항상 물갈이를 얘기하고 왜 새 얼굴을 찾게 되는가. 네. 그거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을 제가 현역 의원으로 있을 때 과연 의원들이 하고 있는가. 저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새 얼굴이라고 하면서 한 반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과 타협하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이 그냥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임기가 가는구나. 그리고 어느덧 좀 지나가다 보니 이제 마지막 국감이 다가오고 또 이제 완전히 선거 시즌으로 돌입하면서 지금 오가는 관심사라고는 어떻게 해야지 선관위에 저거에 위법이라고 지적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 뭐 지역에 네. 가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인기를 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만 천착을 하고 있고 정작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두 분이 여튼 청와대에서의 그 깊은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느끼셨던 국정 수행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과제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의 이 난국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검사 독재 정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새롭게 준비하는 정치 이런 또 본인의 생각과 포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박 위원장님부터. 예. 오늘 이 좋은 글귀 보면서 마음에 잘 담아가겠습니다. 더 그 가열차게 더 뭐 고난이 더 있더라도 예. 그 꼭 왜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에 네. 대한 부분들을 더 마음에 깊이 새기고요. 힘든 일 있더라도 더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하여튼 우리가 제대로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잠시라도 방심을 하는 사이에 네. 그 정말로 욕망과 이익에 충실한 집단들은 얼마나 꼼꼼히 성실하게 집요하게 후퇴시키죠. 했으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본인들의 욕망을 관철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맞습니다. 많이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앞으로도 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고 싶고요. 우리 윤재관 비서관님도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글귀가 저한테는 이렇게 읽히는데요. 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네. 지치지 말자. 네, 그렇죠. 끝까지 네. 결실을 거둘 때까지 우리 지치지 말고 우리의 작은 차이를 가지고 적들에게 우리의 이 잘못된 부분을 노출시키지 말자. 우리 단결돼서 꼭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말고 꼭 앞으로 나가자. 예, 이 얘기를 저 스스로 지금 오늘 했습니다. 예. 예. 아유,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코너고 또 여러모로 미숙한 점도 많이 보이셨을 것이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 재미가 없다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가 있어서 좋았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많이 의견 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또 성찰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요.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우리의 당면 과제, 그다음에 그것의 원인, 또 그 과거의 문제가 현재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효과적으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코너를 오마이뉴스와 함께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게 대한민국에 지금 검찰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검사 독재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 때문에 가려져 있는 정말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있고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있고 또 소외되고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연일 줄어들고 있는 우리 저출생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이런 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고 또 많이 설명드릴 수 있을지 앞으로 더욱 고민하면서 발전하는 시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